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26일 오전 11시 10분입니다. 지난 4월 5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3,000톤급 잠수함 신채호함 인도식이 있었습니다. 신채호는 편협한 민족주의적 관점에 사로잡혀 가지고 삼국통일을 4대주의라고 부정하고 민족통일국가를 만든 1등 공신 김유신을 감정적으로 비방한 사람입니다. 조선상고사에서 그는 삼국사기 등에 적힌 김유신의 전공을 거의 허위로 몰아붙이면서 음험한 그리고 사나운 정치가로서 이웃나라를 어지럽힌 인물이라면서 백제 왕실에 대한 성공적인 분열 공작까지도 순진한 민족 감정으로 매도한 사람입니다.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무정부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 이름을 국군 함정 이름으로 새겨 기릴 수 있습니까? 민족이란 개념은 동양에서는 없었고 19세기 유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을 통해서 수입된 민족, 이 번역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국민이라고 번역했어야 맞습니다. 이 민족을 흉기로 만들어 가지고 자주적 통일의 화신 같은 존재인 김유신을 매도하는 사람을 숭앙하는 것은 조국뿐 아니라 조상에 대한 자기 부정입니다. 한국 해군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인의 원형은 신라의 삼국통일에 의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라인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하는 사람은 사실은 조상 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상 욕하는 사람을 한국 해군이 그 이름을 잠수함에 새겨서 기린다면은 한국 해군이 충성하는 대상은 대한민국입니까? 아닙니까?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해군은 새 잠수함에 공산주의자 홍범도함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가 항일운동을 한 것은 소련을 위한 일이었지 대한민국의 독립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항일운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제보다 못한 스탈린식 전체주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므로 독립운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육사에 설치된 홍범도 흉상 이전도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 대결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인 것입니다. 남북 간 사이에 다시 전쟁이 터지면 이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대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자를 기리는 한국 잠수함은 공산군을 향해서 의뢰를 쏠 수 있습니까? 공산주의자를 매일 경배해온 한국 육군 장교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본질적인 모순점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너무나 약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보수 세력 안에서. 신채호함과 홍범도함을 배출한 한국 해군은 김유신함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에 동아일보 보도를 참고하면 해군은 김유신이 동족을 상대로 전쟁한 인물이라고 해서 함정 이름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심은 김유신을 매도한 신채호를 함정 이름으로 결정한 데서 역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김유신은 한국 해군의 적입니까? 이런 해군이 김유신을 부리고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뒤 당나라 군대를 쳐서 이겨 삼국통일을 완성한 문무대왕은 함정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에는 최소한의 합리성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합리성은 감성적 존재인 민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존재인 국가에서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해군의 정신력 수준은 1300년 전 신라 때의 지도층보다 한참
한참 후진적입니다. 고대 국가 형성 이전의 종족주의 정도라고 할까요? 삼국시대에는 한민족이 없었고 서로 말도 달랐을 것입니다. 삼김씨, 즉 김유신, 김춘추, 김범민이 주도한 삼국통일에 의하여 공통의 말과 정치제도, 종교, 국토를 갖게 됨으로써 한민족 형성의 위대한 시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라는 백제를 치기 위하여 당과 손잡았고 백제는 신라를 치기 위하여 왜를 한반도에 끌어들였지만은 이는 민족 발익이 아닌 지극히 정상적인 국가의 행동 윤리입니다.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를 치기 위하여 프랑스와 손잡은 것을 두고 영국 지식인들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민족 반역자라고 욕하면은 정신병자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채호와 한국 해군은 왜 하필 민족사 최고 인물 중 한 사람이자 당대에는 일본과 당에서도 알아주었던 동양의 명장 김유신을 이렇게 보는 것일까요? 육군사관학교는 화랑대로 불리고 김유신은 대표 화랑 풍월주였습니다. 풍월주. 해군은 왜 민족사의 가장 위대한 군인을 회피하고 공산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를 숭배하게 되었을까요? 해군사관학교와 육군사관학교는 민족을 지키는 민족사관학교가 아닙니다. 국가를 지키는 국군사관학교입니다. 이 민족과 국가를 제대로 분간도 못하는 존재가 해군입니다. 한국 해군입니다. 한국 해군의 역사관과 국가관은 서로 모순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출판되어 지금 북한 각급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조선 역사 인물은 3권짜리인데요. 100여 명의 역사적 인물들을 흥미 위주로 그린 대중적 역사물입니다. 여기서 딱 한 사람 부정적으로만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라 삼국통일의 주역 김유신입니다. 김유신에 대한 기술은 트집잡기이자 거의 욕설, 코미디 수준입니다. 북한 정권 그리고 남한의 종족주의자들이 집중적으로 비방하는 두 인물이 바로 이승만과 김유신입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박정희보다 이승만이, 문무왕보다 김유신이 더 두려운 것이죠. 이승만과 김유신이 자유와 자주를 중심 가치로 한 민족 주체성을 최고 수준에서 구현한 인물임을 북한 노동당 정권이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는 원리를 생각한다면 이승만, 김유신이야말로 우리가 길이 특히 해군을 포함한 육군 군인들이 길이 모셔야 할 사람인데 한국 해군은 김유신을 멀리하고 김유신을 미워하는 신채호를 가까이하고 이승만을 미워했을 것이 분명한, 또 이승만 노선과는 너무나 다른 소련 공산주의 노선을 추종했던 홍범도를 기린다. 한국 해군의 반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